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투자의 안목을 높여줄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손뻗은 ARM 시장의 영향은 어떨까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보게 되면요, 엔비디아 그리고 ARM 이러한 이슈들이 시장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올해 뉴욕 증시 IPO에서 최대어로 뽑히는 영국 반도체 업체 ARM의 상장을 앞두고 엔비디아가 손을 뻗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이슈는 많이 언급이 되곤 있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업종이 가장 핫한 상태에서 관련된 ARM이 9월에 상장한다라는 내용과 여기에 또 엔비디아와 엮어서 핵심 투자 논의를 한다라는 게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ARM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뱅크가 기존에 인수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IPO를 통해서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성공적인 어떤 신규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투자자를 좀 이렇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강한 어떤 투자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엔비디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엔비디아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떤 향후에 ARM의 어떤 그 상장 이슈가 상장이 성공이 있게 되면은 이 반도체 시장에 큰 어떤 흐름도 또 새롭게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투자 참여만으로도 ARM의 AI, 인공지능 관련주로서 묶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ARM의 설계에 기반한 AI용 슈퍼칩 그레이스 호퍼를 공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은 주식시장에서는 또 새로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도 보면은 또 관련해서 종목 이슈들 분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황 대표님 이러한 부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반도체의 복잡한 처리 과정에까지는 깊숙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레이스 호퍼 칩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고성능 CPU에다가 또 GPU를 연결한 하이브리드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엔비디아의 독자적인 인터페이스 기술을 또 많은 GPU와 또 CPU를 연결을 해서 대규모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처리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과연 이러한 것이 앞으로 산업군이나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런 걸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얘기해 주신 슈퍼칩 그레이스 호퍼를 통해서 지금 산업 쪽으로 확산돼 나가는 영향을 보신다고 하면 이게 처리 속도, CPU의 처리 속도가 100만 배에 달한다고 하는 슈퍼컴퓨터. 그래서 이게 양자 컴퓨터 기술로 해서 미국 증시에서는 이미 이 양자 관련주인 아이온큐라는 종목이 그냥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한 상태예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CPU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AI나 이런 게 그 소프트웨어는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본다 그러면 C3 AI라고 하는 종목이 미국에서 또 계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팔란티어라고 하는 그 빅데이터 종목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운 이슈로도 부각이 되고 있고 올해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고 글로벌 증시에서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엔비디아를 ARM의 앵커 투자자로 유치한 작업에 있어서 이거 유명한 분이죠. 손종희 소프트뱅크
그 회장이 직접 관여됐다고 합니다. 손정희 회장하면 또 뭐 투자의 귀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소프트뱅크의 회장이기 때문에 관여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프트뱅크가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좀 스토리를 좀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매각을 좀 진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매각 자체가 어떤 반독점 규제 당국의 규제를 좀 받으면서 좀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매각을 통해서 소프트뱅크의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을 했지만은 실패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은 바로 상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런던의 영국 회사이기 때문에 영국 ARM이기 때문에 영국에 상장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미국으로 방향을 틀어서 상장을 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치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되는 조율 과정에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한 103조 정도 소프트뱅크는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재무적 안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손 회장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우리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계속 들어보시다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바싹 메마른 IPO 시장에서 ARM의 등장은 한편 또 업계에 큰 손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황 대표님, 뭐 어떤 큰 손들,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정도까지 아마 그 뉴스로 나왔다고 하면은 물밑 작업들이 뭐 이미 상당한 부분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뭐 만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 ARM 쪽이 재밌는 게 뭐냐면 삼성뿐만 아니라 퀄컴, 애플 이런 쪽이 다 고객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경쟁사들이고 또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삼성과 현대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칩 갖고 협력을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게 과거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렇죠. 거였죠. 경쟁사들끼리. 특히 이제 진영 논리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요즘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 적이 이제 오늘의 동지가 됐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그 ARM을 이제 그 별명으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반도체 스위스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거래처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면 지금 뭐 TSMC도 그렇겠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 지금 빨리 제휴 관계를 확립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제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ARM의 나스닥 상장 추진과 관련해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에서는 다른 반도체주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특히 엔비디아만 3% 올랐거든요. 미국 주식은 이제 3% 오르면 급등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또는 산업 전반 쪽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지분 투자를 한다는 게 이제 경영학적으로는 이제 전략적 제휴가 되기 때문에 많은 큰 손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까지 투자에 몰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던 중에요. ARM 지분을 대량으로 매수할 여력이 있는 기업에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건 또 우리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또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영향을 또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핵심은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 소프트뱅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프트뱅크가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반독점 규제를 좀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만 지분을 매각했을 때는 어떤 독점 규제에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ARM 입장에서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애플, 퀄컴 이렇게
어택 이런 회사들을 접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왜 이들을 접촉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 손 회장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기존에 만나서 어떤 협의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건 바로 플랜 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를 매각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상장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상장이 철회된다든가 실패하게 되었을 때는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어떤 지원군, 대안 형태로 해서 플랜 B 형태로 해서 삼성전자와 지분 매각 일부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어떤 그 기대감도 좀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런 경우를 맞이해서 지분 일부 확보하고 그 후에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시장에서의 군웅할거를 넘어서 합종 연행까지도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자, ARM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서 협력을 맺는 것은 한편 반도체 설계 사업과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 강화에 모두 기여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약점을 채워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황 대표님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정말 바닥권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AI 쪽, 특히 AI GPU 쪽의 엔비디아 또 이번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ARM의 재료는 저는 뭐 글로벌 증시에 정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의 많은 그 애널들이 미국을 먹여 살릴 향후 10년간의 먹거리가 AI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특히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를 지금 잡아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로 투자자들이 지금 뭐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 산업 전반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더 수혜를 많이 있는 업종으로 가도 괜찮다 그러고요. 저는 삼성전자 얘기를 하셨는데 삼성전자도 만약에 이번에 제휴관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밖에 협력관계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주가가 터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계속 관찰하면서 이슈가 우리 쪽으로 기울어지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ARM의 투자 소식을 알리면서 주춤했던 관련 주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공격적인 투자 행보, 엔비디아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가 측면에서 한번 주가 측면에서 이야기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번 ARM 상장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앵커 투자자, 쉽게 말씀드려서 핵심 투자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엔비디아가 상승했던 이유는 AI 반도체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챗 GPT에 대한 트래픽이 다소 이렇게 감소가 됨에 따라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봤습니다만은 이번에 ARM의 상장 이슈가 나오고 엔비디아가 핵심 투자자가 됨에 따라서 가치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가치 상승이 나오게 될까요? 그건 바로 이 지금 현재 엔비디아하고요, 소프트뱅크하고 기업에 대한 평가를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측 입장에서는 103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51조 정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조율에 따라서 엔비디아 가치는 추가로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주가가 3배 가까이 상승한 엔비디아 다시 매수 시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지금이 추가 매수를 노려볼 시기일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전에 이제 곽영훈 대표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거는 뭐냐면 기다리는 조정이 잘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 시에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조정을 안 준단 말이에요. 예. 국내 증시도 이제 관련주들이 그렇게 막 급등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오르면 3% 오르면 급등했다고 하고 또 뭐 3% 빠지면 급락했다고 하고 보통 1%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미국을 먹여 살릴 10년 후에 먹거리를 가지고 있다.
AI가 전부 그렇다. 이게 뭐 급속도로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다 그러면 저는 분할 매수 들어가도 지금 괜찮지 않을까. 근데 월가의 애널들을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앞으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변수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뭐 지금부터 다시 추가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관련해서 인공지능 이야기 등등 시장에 이슈들이 계속 연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체크할 수밖에 없는데요. ARM이 차후에 상장된다 했을 때 지금 9월로 그 시점이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매수 전략, 좀 먼 미래 얘기입니다만 좀 짧게 그 부분 우리 한번 체크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9월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접근하셔도 무리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투트랙 전략을 보시면 되는데요. 해외 쪽에 당연히 엔비디아를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엔비디아가 현재 지금 439달러입니다. 지금 최근에 목표가가 5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업사이드 남아있지 않습니까?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내 쪽으로 와서는요. 이 삼성전자와 ARM의 어떤 협력 관계에 있었던 회사들, 예를 들면 가온칩스라든가 AD 테크놀로지라든가 넥스트, MDS 테크 이런 종목들을 보시고요. 또 이렇게 투트랙 전략하면 좋겠다.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주식 하나, 국내 주식 하나 이렇게 9월까지 이벤트성으로 접근하셔도 제가 볼 때는 수익에 대한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효과 관점에서 네.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AI 스타트업 기업을 출범했습니다. 본격적인 AI 시대가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두 대표님께서 보시는 이제 AI 관련주 뭐 투트랙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은 내일장은 어떤 게 좋을까 뭐 이런 네. 이제 궁금하잖아요. 자, 간단하게 황 대표님 먼저 내일장에서 AI 관련주 무엇을 이렇게 싹 보는 게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원격 진료와 관련된 의료 AI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우리 시장에서. 그런데도 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저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우실 텐데 저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쪽에 AI 관련주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한번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나는 미국 주식을 다이렉트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그다음에 C3 AI라고 하는 이제 그 빅데이터 관련주가 있거든요. 예, 그런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황 대표님의 국내 주식, 해외 주식까지 커버해 주시는 투트랙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곽 대표님도 투트랙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조금 접근을 조금 달리하는 마인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가 칩셋 미디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들은 GPU, NPU라 보시면 됩니다. 즉 AI 인공지능이면은 트래픽이 있는 거죠. 트래픽이 있으면 이걸 관리하는 그죠? 처리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GPU입니다. GPU 하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투자하셔야 되고요. 자, GPU보다 좀 더 성능이 좋은 NPU가 또 주목받겠죠, 그죠? 그래서 GPU와 NPU를 함께하고 있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최근에 칩셋 미디어가 NPU 관련해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많이 올랐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산업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는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올해 인공지능 이슈가 뜨면서 관련한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이슈들 계속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투자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밤까지 핫한 시장 이슈를 분석하고 투자 로드를 제시드리고 있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 투자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